안녕하세요. 파락광장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하루하루 참 피곤한 이 시장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금일 특이 업종별 이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금일 상승 업종 지난 12일 이 대양제지 이 안산공장에 이 화재가 나서 이 골판지 생산 중단이라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대양제지는 이 화재로 인해서 이 건축물 기계장치 이런 소실로 인해서 안산 공장에 이 골판지 원지 생산을 중단한다. 이런 소식과 함께 이 또 전염병 확산에 따른 이 택배 수요 증가, 그래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오늘 이런 테린 포장, 아세아 제지, 이 삼보판지,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정부의 이 수소 모빌리티, 수소 공급 인프라 등의 이 8천억 규모 예산 지원, 그리고 수소 전지 생산 전력의 의무 구매제를 2022년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 예정이라는 그런 소식에 이 동아화성, 성문전자, 두산 퓨얼셀, DK락 같은 이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의 어려움에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하락 특이 업종 이 BTS 시장을 들썩거리게 했던 이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 장 초반 따상에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은 결국 4%대 하락 마감하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관련주 이런 업종들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이 개인들이 이 엔터테인먼트주 많이 매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하락폭이 나오면서 좀 손실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이 전염병, 이 재확산, 그리고 이 치료제들, 존슨앤존슨, 일라일릴리 이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차질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기사를 통해서 이 진단 치료제, 이 백신 개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이 12,000원, 그렇죠? 이 가격으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나스닥이란 종목이 이 12,000원이라는 이 전고점대, 그리고 12,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격 가격에서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고 현재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은 나쁜 것은 없죠.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그렇죠, 좀 숨고르기가 들어갔다. 그런데 미 선물 지수가 지금 S&P 나스닥 선물 지수가 1.74% 하락, S&P 선물은 1.03%,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런 하락폭이, 미 야간 선물의 하락폭이 미국 정규 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일단 이 5일선을 오늘 당장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지금 여기 빈 공간이 보이는 구간이 있죠. 그렇죠. 갭 구간. 종가에서 다음날 갭을 떠서 시초가를 만들어서 이런 갭을 만든 구간이 있는데 이 갭을 메우는 모습이 오늘 당장이라도 이 5일선을 하향 이탈하고 지금 미 야간 선물의 움직임을 보면은 정규 시장에 갭을 메우는 그런 모습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도 현재 쌍고점 라인 때 전고점 라인에 쌍봉을 만들고 5일선을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는 저도 어제 방송에서 좀 관심 종목으로 급등주 양매수가 나온 종목들 한번 뽑아서 같이 우리 분석도 해봤는데 이 지수 하락의 대장에 장사 없다고 어느 대부분의 종목들 매매할 종목들이 눈에 확 띄지를 않습니다. 급등주 관심 종목도 그렇고 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도 강한 종목이야 있지만은 일단 심리 자체가, 투자 심리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이 이런 중요한 이평선들을 하향 이탈하는데 쉽게 올라가는 종목 보인다고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지금이 당장 우리가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가?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최소한 반드시 꼭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닥 지수도 보게 되면은 중요한 이평선들을 오늘 당장 20일 이평선 그리고 이 전고점 2.1 지점인데 전고점과 일봉상 중요한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참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해줬으면 기대를 했지만은 이렇게 장 초반부터 약세의 흐름이 나오고 장중 마이너스 3.24%까지 빠져버렸죠. 그리고 현재 종가상으로는 이렇게 60일 이평선을 회복을 해준 채 일단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 속에서 주가 빠지고 당연히 종목들도 빠지겠죠. 이것을 꼭 주가라고 코스닥 지수라고 보지 마시고 이 종목들의 차트와 함께 이것도 하나의 종목의 차트로도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하면 종목들도 같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들의 일봉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빠지는 모습에서 주가 빠지니까 저점 매수, 이젠 매수를 계속적으로 해볼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제는 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디가 저점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21선도 이탈하고, 그렇죠. 또 중요한 이 5일 이평선도 이제 우상향에서 우하향으로 꺾이고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저가 매수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바닥을 모른다는 것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똑같은 금액으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우리가 저가 매수의 분할 매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싼 가격에서 수량을 늘리는 것.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 어디 지점이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매수를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100만 원으로 10주 살 수 있는 것, 100만 원으로 10주, 110주를 살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더 빠졌을 때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디 지점을 최소한 기준을 잡고 내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 종목이든 주가지수든 그러한 포인트를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 최소한 그 지점을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종목을 분석할 때도 그랬고 또 지수도 분석할 때도 그랬고 시장에선 이평선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중에 단기 이평선인 이 5일선, 이 5일선을 회복해주는 그 구간대부터 저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해주는 것이 그나마 시장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그래도 시장이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바닥이라고 생각한 지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가지수든 종목이든 그 모습을 보고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또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매에 참여하더라도 그러한 확인을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물론 61선을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저가 매수 떨어지는 종목 분명히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조금씩 매수를 해서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나는 며칠 만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아니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러신 분들은 괜찮지만은 저처럼 스윙 투자든 단기 매매를 할 때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또는 단기에 종목을 저가 매수를 해서 스윙 투자로 연결을 시킬 때 그럴 때는 이 5일선이라는 매우 짧지만은
시장에서 단기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이 5일선을 회복했을 때 이때쯤에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이 내가 바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고 확인 매매를 하는 그런 하나의 매우 단순한 기준이지만 그러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코스닥이라는 일봉의 주가 지수를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들도 또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죠. 이 5일선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하나의 매매 기준으로서 꼭 잡고 지금도 미 증시가 지금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는 좋은 모습으로 쭉쭉쭉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 증시는 거기에 비해 먼저 하락폭이 나오고 있고 매도 먼저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5일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를 하던 또 적극적인 시장에서 큰 금액을 들어가던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소액으로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매우 단순합니다. 이 5일선 주가지수든 종목이든 이 5일선의 의미 이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단기 바닥을 회복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5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지점을 꼭 확인을 해보고 적극적인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큰 수익을 얻기 위한 매매보다는 손실 관리를 위한 그렇죠. 21선 이탈, 5일선 우하향으로 고개를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이 조심스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익 자체도 매우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주식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 관리에 최우선 초점을 둬서 어떨 때는 좀 늦게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시장의 추세를 만들고 좀 뒤늦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경우 물론 그때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놓친다는 것은 수익이 없다는 것이지 최소한 내 계좌를 마이너스를 시키는 손실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히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또 조금 늦더라도 다시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나타나니까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금 조절 이런 시장에 꼭 매매를 해야 된다면 소액으로 접근을 해보고 반드시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평선인 이 5일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한번 시장에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오랜 시장의 투자를 통해서 저의 나름 기준인데 이것이 모든 분들에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 경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들어갔을 때 최소한 계좌를 손실나는 그런 위험한 매매를 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